첫 번째 경기 아랍에미리트 대 카타르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키르기스스탄을 잡고 3위로 올라섰으며 이란이 앞서 나가는 조인데 2위인 우즈벡을 맹추격 중이고, 그러나 카타르 상대로도 도망가지 못했기에 이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가 필요하며 키르기스스탄 상대로 멀티골을 터뜨린 아라흘리의 공격수 압둘라를 중심으로 카이우와 리마 등이 홈에서 적극적으로 골을 노릴 것이다. 카타르는 직전 홈 경기에서 무패를 달리던 우즈벡에 승리했으며 상대 파이줄라예프에게 후반 연속골을 내주며 동점을 허용했지만 인저리 타임인 후반 100분 결승골을 터뜨렸고, 그로 인해 2위인 우즈벡에 승점 3점 차이로 다가서며 월드컵 본선행을 노릴 수 있게 됐으며, 단 같은 승점인 아랍에미리트전에서 승리를 따내야 한다. 원정이기에 무리한 운영보다는 아라산과 파테이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수비적으로 나설 것이다. 접전을 본다. 아랍에미리트가 홈의 2점 속에 경기를 지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카타르는 멘데스와 살만 등 바샴 키퍼 앞에서 상대의 공세를 저지할 수비진이 있고, 중앙 미드필더인 파테이의 적극적인 수비 가담도 있을 카타르가 승점 1점을 따낼 것이다. 두 번째 경기 오만 대 이라크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만은 최전방 스트라이커인 알가사니의 결승골로 팔레스타인에 승리하고 2승을 올렸으며 대회 출발이 좋지 못했는데 최근 3경기에서 2승을 따내며 이제 2위와 승점 차를 2점까지 좁혔고, 그리고 이번 경기를 승리하면 다른 팀의 결과에 따라 2위까지 올라설 수도 있고, 홈 경기에 강점이 있는 팀이기에 알 야흐마디와 알가사니 등 한방이 있는 선수들을 앞세워 승리에 도전한다. 이라크는 조 3위로 2위인 요르단의 골득실에서 밀려있기 때문에 이번 원정 결과에 따라 2위에서 4위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으로 이 경기 결과가 중요하고, 홈 경기력이 좋은 오만이기에 무리한 운영보다는 압두라미르와 알 아마리 등 중원의 라인을 내린 수비적인 운영을 할 것이다. 접전을 본다. 이라크는 이번 대회에서 술라카와 유누스, 도스키 등 최종 수비가 안정적인 시너지를 내며 쉽게 무너지지 않고 있다. 비록 원정 일정이긴 하지만 수비를 굳게 잠그고 나올 이라크가 상대에게 원하는 결과를 내주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 경기 지브롤터 대 몰도바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브롤터는 네이션스 리그 일정에서 산마리노와 무승부를 기록했으며 워커의 선제골로 앞서간 경기였지만 인저리 타임 동점골 허용이 아쉬웠고, 그래도 같은 레벨의 팀들 상대로는 4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하는 등 탄탄한 경기력을 보여줬으며 이 경기는 홈 일정이고 이번 달 마지막 경기기에 워커와 스캔넌, 졸리 등의 돌파를 앞세운 공격 축구로 나설 것이다. 몰도바는 안도라 원정에서 포스톨라치의 골이 터지며 네이션스 리그 승격에 다가갔으며 수비적으로 나선 안도라 상대로 고전했지만 니콜라에스쿠와 함께 풀타임을 소화하며 공격을 주도한 포스톨라치의 골이 결정적이었다. 접전을 본다. 이 경기는 네이션스 리그가 아닌 평가전이기에 두 팀 모두 집중력이 지난주에 비해 떨어질 수 있다. 워커와 니콜라에스쿠를 전면에 내세울 두 팀이 경기 내내 공격적으로 임하겠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진 못할 것이다. 네 번째 경기 쿠웨이트 대 요르단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쿠웨이트는 팔레스타인에 앞서 있긴 하지만 월드컵 행이 어려워졌으며 지난 경기에서 한국 상대로 다음에 추격골이 나왔지만 쐐기골을 허용한 게 결정적이었고, 그래도 아직은 2위권 추격이 산술적으로 가능하기에 홈에서 전력을 다해 경기에 임할 것이며 다음을 비롯해 알 아와디와 알 라세디 등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이 홈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요르단은 이라크의 골득실에서 앞선 조 2위를 달리고 있으며 한국에 패하긴 했지만 나머지 일정에서는 무패를 기록 중이며 가장 고비였던 이라크 원정에서 승점을 따낸 게 결정적이었는데 알아랍과 나십 등 최종 수비가 경기 내내 상대의 침투를 잘 저지했고, 그러나 이라크와 요르단 등 추격자들이 있기에 이 경기에서 승점 3점이 필요하다. 요르단의 승리를 본다. 쿠웨이트는 다음이 한국전에서 골을 넣긴 했지만 다른 선수들의 공격 가담이 원활하지 않다. 서아시아 최고의 공격진인 알라이마트와 오란, 알타마리가 스리톱으로 나서 상대 골문을 공략할 요르단이 승리할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 바레인 대 호주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레인은 첫 경기에서 호주를 잡으며 출발이 좋았으며 그러나 그 이후 승점 획득에 실패하며 최하위권으로 추락했고 중국 상대로는 홈에서 경기를 잘 풀어나갔는데
인저리 타임에 선제골을 허용했고 그 이후 아라얌의 퇴장까지 나왔으며 알 자바르와 알 아스와드 등 최전방에서 해결할 선수가 없기에 수비 위주로 나서야 하는 팀인데 아라얌 없이 이번 경기에 나서야 한다. 호주는 승점 6점 팀이 3팀인 상황에서 골득실에서 앞선 2위다. 9월 일정에서 너무 부진했지만 조금씩 승점을 따내고 있고 지난 사우디전에서는 경기 내내 상대를 압도했음에도 무승부에 그쳤지만 경기력은 확실히 살아난 모습이었으며 흐루스티치가 다시 대표팀에 돌아와 어빈의 부담을 덜어줬고 듀크의 문전 침투도 위력적이었다. 호주의 승리를 본다. 바레인이 호주 원정에서 승리하긴 했지만 호주의 퇴장이 없었다면 나오지 않았을 결과다. 또 10월 이후 부진한 바레인과 달리 호주는 경기력이 살아났으며 흐루스티치와 보스가 측면을 돌파로 넘어서며 바레인 수비를 공략할 것이고 듀크의 마무리가 있을 호주가 승리할 것이다. 여섯 번째 경기 보스니아 대 네덜란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보스니아는 11월 첫 일정에서 독일에 패하며 강등이 확정됐으며 3위였다면 플레이오프를 치를 수 있었지만 5경기에서 승점 1점에 그쳤고 그래도 독일 원정에서 제코와 셀릭 등 주축 선수들을 쉬게 했기에 네이션스리그 최종전에서는 제코와 셀릭, 데니스와 데디치 등이 정상적으로 나설 수 있다. 네덜란드는 홈 경기에서 순위 경쟁 중이던 헝가리를 완파하며 2위를 확정했으며 상대의 감독이 경기 도중 쓰러지는 슬픈 일이 있었음에도 세레모니를 한 베흐호스트가 팬들에게 비난을 받았지만 결과를 얻어냈고 레인저스와 프랭키 데용, 흐라벤 베흐의 중원은 경기 내내 상대를 압도했고 둠프리스의 측면 지원도 위협적이었다. 네덜란드의 승리를 본다. 보스니아는 홈에서도 승점을 따내지 못하는 등 네이션스 리그에서 다른 팀들과 전력차를 크게 느끼고 있다. 제코와 데미로비치 등이 골을 노리겠지만 원하는 경기를 하기 어렵고 각포와 도니엘 말렌, 위버 등이 부상 중인 시몬스의 공백을 메울 수 있고 레인더스의 중원 지원이 있을 네덜란드가 승리할 것이다.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오늘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